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옷은 점점 얇고 짧아지고 있는데 고이 숨겨놨더니 울룩불룩한 비겁한 살들. 정말 한숨만 나는데요. 여성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물만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걸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정말로 물만 드셨을까요? 제가 할 때는 통닭도 드시고 맥주도 드신 것 같은데. 근데요, 사실은 헬스클럽에 가면은 정말로 쭉쭉 빵빵하고 괜찮은 몸인데 막 운동하시고 막 상복도에 땀을 줄줄 흘리시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아내가 통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통한 여자 더 예쁜 것 같은데. 권영찬 씨, 솔직히 속 보이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자기 만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취업을 할 때도 면접 시에 외모,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많이 보니까 저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학원 다닐 시간도 없어 죽겠고 네. 원서 낼 시간도 없고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하고 외모도 갖고 되니까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 취준생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몸짱 스타계의 원조 유승욱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얼마나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외모도 스펙, 인사 담당자 64%가 채용 시 외모를 평가한다는 사실. 이렇다 보니 취준생들 스펙 준비 비용보다 외모에 3배 더 투자한다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취준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다이어트법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정현, 한서희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걱정이 바로 다이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아는 선배를 좀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가 딱 하는 말이 너 요즘 살기 편한가 봐. 얼굴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살쪘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살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왜 MC님한테 살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대놓고 살쪘다고 한 건 아니지만 너 요즘 살기 편한가 봐 라는 말은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고 또 살이 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또 삐쩍 말랐는데. 사실 뭐 저 여자다 보니까 살짝 신경이 쓰이긴 했었는데 다이어트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안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빠지지 않는 살들이 너무 많아져서 괴로워요. 네, 맞아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항상 입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특히나 하체 비만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살을 꼭 빼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걔네만 보더라도 온몸이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요즘에 강연을 한두 개 하고 방송을 한두 개 하면은 네. 옛날가 되게 쓰러진다라는 거. 그래서 내 몸이 많이 상해있구나라는 거. 그럴 때 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머슬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권영찬 씨 몇 킬로나 나가세요? 저는 한 76kg요. 키가 몇이신데요? 80이요. 그럼 되게 보통 딱 좋은 근데 수준 배 쪽에 아닌가요? 한 5kg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100kg에 한 5kg가 모여있다는 거. 네, 대표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는 이게 생각을- 오늘 주제가 상당히 네. 저랑 좀 잘 안 맞는 주제예요. 저는 사실 이제 다이어트보다는 이제 살을 더 찌우고 싶은 그런 고민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이제 뭐 막 우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사 먹고 했었는데 네. 억지로 또 살을 찌워 놓으니까 요즘 이제 애 키운다고 한 3kg 또 빠져버렸어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지아 씨 같은 경우 아까 네. 선배한테 혹시 그 선배가 김태희 씨 아니에요? 아니, 김태희 씨 아니고는 사실 뺄 데가 어딨다고. 내가 볼 땐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의 표준 몸매 같은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막 살이 찔 것 같은데 서현 씨나 정현 씨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일단 저희는 여대생이고 또 예비 취준생이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할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먹는 족족 다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여대생이었군요. 남학생 아니죠? 네,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먹는 걸로 네. 푸는 스타일인데 특히 매운 거를 먹으면은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매운 걸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단 걸로 입맛을 조금 부드럽게 그래도 했다가 술 한잔 해야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뭔가 담백한 걸 먹고 싶어서 족발이나 뭐 이런 것들 먹다가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좀 악순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사실 박 대표님은 좀 많이 마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잘못하면 망언을 많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사실 이렇게 좀 말랐다고 하면 듣기 안 좋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워낙 살 좀 쪄라는 얘기를 많이 네.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찌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했었는데 또 요즘 이제 아까 뭐 얘기드렸지 애 본다고 또 살이 한 3kg가 빠졌어요. 그게 또 오히려 또 많이 스트레스가 되고 네. 하여튼 뭐 살찌는 게 저한테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마르신 분들은 살찌는 게 그렇죠. 또 통통하시는 분은 좀 다이어트. 빼야 되고. 근데 갑자기 아니 취준생 얘기하고 취업 얘기했는데 왜 다이어트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네.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이요. 자격증이나 스펙 준비보다 외모에 무려 3배 더 넘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1년간 외모 관리에 쓰는 비용이 놀라지 마십시오. 287만 원입니다. 다음이 어학시험 86만 원 쭉 줄어졌어요. 그리고 와. 자격증 취득이 84만 원인 거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 거죠. 네. 실제로 이 여대생 2명 중에 1명이 다이어트를 취업 성공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스펙을 가진 경쟁자들보다 본인이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한 비만 클리닉에서 여대생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차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취준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다이어트법 베스트 5인데요. 자, 어떤 답변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5입니다. 아니, 제가 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싫어하는 굉장히 많이 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정현 씨,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요가나 헬스 같은 운동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요가 헬스, 네, 서희 씨는요? 저는 꼭 있을 것 같은 게 보조식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술이나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해서 보조식품이 있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은 또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시니까 조금은 정답에 소식하거나 네. 아예 굶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석이조로 해서 네, 아르바이트 해서 안 먹고 그 네. 돈을 모아서 운동하기 없을까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5위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뜯어도 돼요? 5위는요? 네, 짜잔. 시원하게 뜯어주세요. 짠! 민간요법입니다. 민간요법. 사실 뭐 근거는 없지만 한때 유행했던 황제 다이어트라고 있고 또 랩 다이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땀을 아주 흠뻑 빼내고 나면 살이 좀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희 씨나 정현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민간요법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떠도는 걸 따라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의 방법이었는데요. 워터파크에 가기 전에 이제 비키니 입으려면 살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대신해서 미숫가루를 타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우엉차 다이어트가 그렇게 좋다고 들어서 우엉차 다이어트도 해봤었고 그 이온 음료만 아무것도 안 먹고 이온 음료만 먹으면은 그 또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온 음료 다이어트를 또 한 2, 3일 했었고 네. 좀 그렇게 한 가지 식품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00% 다이어트에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클럽 다이어트라고. 나이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한참 어린 개그맨 후배들을 쫓아가잖아요. 네. 한 3일을 쫓아다니면요. 몸이 퍼석퍼석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전국 대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의 평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20대 남자의 평균 키는요 194cm고요. 권장 몸무게는 66.6kg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자의 평균 키는 160.5고요. 권장 몸무게는 51.4kg입니다. 하지만 대학생들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무게는 권장 몸무게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냐? 네. 이상적인 몸무게를 남학생은 66.5, 여학생은 48.3kg에 답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48kg 정도 나가나요? 신뢰가 되나요? 어떤가요? 당황스러운데 48kg 정도면 사실 뭐 웬만한 걸그룹 몸무게 아닌가요? 맞아요. 불가능한 몸무게. 네. 사실 뭐 키에 따라서 몸무게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가 굉장히 큰데 40kg대라고 하면 너무 말랐다고 네. 생각이 그래서 몇 들고. 킬로그램이세요? 얘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공개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대표님 실제로 우리 취준생들이 본인이 좀 살이 많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히 여학생분들이 저는 이제 뭐 여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근데 너가 살이 쪘냐고 이제 쪘다고 생각하냐 이제 네. 물어보면
열에 10명 정도는 다 자기가 살이 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거까지는 건가요? 생각을 안 하는데 살은 다 쪘다고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 도대체 찐 데가 없는데 어디에 쪘다고 생각하냐고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보이지 않는데 살이 많이 쪘다라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외모가 스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64%가 채용 때 외모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이유로는요.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 자기 관리가 뛰어날 것 같아서 또 부지런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첫인상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그 지원자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안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그 약간 이제 뚱뚱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은 게을러 있어요. 보이기 때문이 이제 그런 아닐까. 박 부분들은 대표님 예. 죄송한데 안티팬생입니다. 통통이 아니라 통통으로 바꿔주세요. 네. 예,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임원분들 중에 이제 배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막 살 빼라고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네. 어쨌든 적당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우리 취준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그 변화경영 전문가인 구본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얼굴은 자기 어떤 표정을 담는 그릇이고 이제 표정은 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담는 마음을 비추는 이제 거울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자기 이제 속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취준생분들도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긍정적 마인드를 갖도록 이제 노력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자, 5위 알아봤고요. 이어서 4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4입니다. 짜잔. 다이어트 보조식품. 보조식품. 저 이거 자주 봤어요. 네, 사실 뭐 여자들이라면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뭐 단기간에 뭐 몇 킬로를 뺐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허벅지가 뭐 몇 인치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다이어트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주변에서 이런 경험 좀 많이 보셨나요? 저는 제가 한번 먹어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좋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네. 저도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러고 먹어봤었는데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너는 그것마저 소화시켜버리냐고 그렇게 놀렸었어요. 네, 정현 씨는 주변에서 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SNS로 후기 이런 게 떠요. SNS 돌아다니는데 보면 오히려 이걸 먹고 너무 믿고서 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더 쪘다. 네, 그런 후기들만 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도 이런 약 보조식품을 먹었다가 심장이 좀 빨리 움직이는 호흡이 굉장히 빨라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박 대표님은 거의 구역질은, 예. 네. 제 왜냐면 숨이 와이프도 가빠지니까. 와이프도 이제 그 와이프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다이어트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면 여자분들이 좀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으로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는데 이 구토 증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끊기는 했었는데 네.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해서의 부작용들이 주변에서 이제 종종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대학생이나 취준생들 사이에서는요 카카오톡 다이어트 모임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예전엔 PC였잖아요. 근데 이제 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까 그 안에서 실시적인 다이어트 정보를 다 볼 수 있는데 두 분은 뭐 뺄 데가 없으니까 가입 안 했죠. 저는 사실 좀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근데 다이어트 스터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자극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저도 들어보기만 했는데 정말 말했던 대로 일종의 스터디 같은 거라고 들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다이어트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 패션 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봤는데요. 디자인실에서 보통 막내 디자이너들이 피팅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허리 사이즈가 26, 27 정도가 돼야 되고요. 어떤 패션 업체에서는 키는 165cm에 가슴, 엉덩이 둘레도 특정 수치를 요구를 하고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외모, 늘씬한 몸매만 지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좀 많은가요? 이건 이제 뭐 패션 업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우리 MC님이 네.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이제 패션 업계가 좀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을 뽑아가지고 PT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노동부에 이제 감사를 받기도 했었던 사건이고요. 우리나라 직업안정법상에서 보면 이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들을 채용 조건으로서 명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당연히 네. 이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MC님이 방금 얘기했었던 디자이너 채용, 디자이너가 신체 조건이 직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디자이너 채용에서 신체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위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또 다른 취준생의 사례가 있는데요. 승무원 준비로 1년에 600여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과 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2달간 다이어트 한약, 그리고 다리살을 빼준다는 다이어트 침을 맞은 비용이 50만 원이고요. 피부 관리에 100만 원. 턱관절 보톡스까지 맞다 보니까 외모 관리에만 22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제 아내가 승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제 아내 아주 건강합니다. 어떨 때 보면요, 승무원이라 국가대표 선수 같아요. 정말 체격이 좋아요. 워낙 아버님 때부터 등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거죠. 근데 제가 요건 좀 과다한 생각이 우리가 지금 승무원 준비를 하신다는데 요즘에 많은 회사에서 비주얼을 물론 조금 볼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업이라.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본인이 불안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영어나 다른 걸 준비하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많이 신경 썼는데 사실은 외모보다는요 실력을 많이 보는 회사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요. 네. 이런 거는 본인의 불안이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주는 게 효과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승무원 준비를 했다라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 아까 다리살을 좀 뭐 줄이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 지인한테 통해서 들은 얘기로 다리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알 같은 게 보기 싫어서 무슨 수술 같은 걸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술만 마시면 다리에 힘을 못 줘서 계단에서 잘 구른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뭐 보조식품 같은 경우도 과하게 하시면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알아봤고요. 3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입니다. 짜잔. 드디어 올 게 왔네. 비만 수술입니다. 네. 대상자 364명에 121명이 비만 시술과 수술을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또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위절제술이라는 수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이렇게 날씬해지기 위해서 위험까지도 감수를 하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술 후유증이라든가 의료 사고의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제 이 고도 비만 환자들이 20대 고도 비만 환자들이 한 14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위절제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환자들에 한해서만 치료 네.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살을 빼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수술에는 전부 뭐 그런 위험이 있긴 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좀 건강한 생활을 살자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몸의 건강과 또 네. 해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말 극도로 주의를 좀 요한다고 맞아요. 부탁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수술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보면은 단식원을 또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식원도 한 2-3달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안에서 좀 단식을 하면서 뭔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는 개념에서 가서 단식원을 가는데 막상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 단식원을 가는 친구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사실 단식원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가고 싶어요. 스트레스 좀 받아서 오려고요. 네. 저도 서현 제 씨는요? 주변에는 갔다 온 사람은 없는데 정말 가면은 계속 쫄쫄 굶다가 오는 건가요? 많이 좀 식사를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뭐 줄이죠. 나트륨이라던가 뭐 지방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뭔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그럼 식사를 저도 하고. 가고 싶어요. 같이 가면 되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입에도 좀 잘 안 맞고 갇혀진 곳에서 매일매일 명상을 하면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이 걸어야 되고 산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그러고 활동들이 보니까 있다고 저도 좀 하더라고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사실은 경계성 당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밥을 2분의 1씩으로 줄였어요. 근데 한 2개월이나 3개월 이상 지나가면요. 그게 습관화가 돼갖고 내 위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식원 같은 데 가는 것보다는 좀 밥그릇을 4분의 1만 줄여도 네. 3분의 1만 줄여도 그게 또 굉장히 또 몸에
도움되니까 한번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정도까지 살을 뺐다 좀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효 씨는 다이어트 해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밥 대신에 미숫가루 먹기랑요. 그리고 군것질만 안 해도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먹으면. 근데 여자들은 좀 더 군것질 안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독했었어요, 그때 제가.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 혼자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문항까지 다 쓰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1번 문항 쓰는 데만 하루 웬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틀 동안 안 먹은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입시 준비할 때 2달 동안 7kg가 빠졌었어요. 와. 전 정말 늘씬하다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네.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딱 맞는 조사가 있습니다.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이 다이어트의 욕구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5위는요.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이거 아주 자연스러워요. 네. 4위, 잡지나 TV 속 날씬한 연예인을 봤을 때 이거 비교되는 거거든요. 네. 3위는 체중 대비 늘어난 몸무게를 봤을 적에, 2위는 몸매가 예쁜 동성 친구를 만났을 적에, 네. 대망 1위는요. 예전에 입은 옷이 맞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이 남자들도 왜 근육 좀 있는 연예인들 보면 헬스장 바로 끊는데 그런 심리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세 분은 좀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에이 뭐 이 정도는 저는 아니에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위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커서 못 입고 있었던 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왜 크지? 이래서 나중에 수선해서 입어야지 하고 넣어뒀다가 올해 여름에 다시 입었는데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바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체는 조금 뺄만 더 해요. 네. 상처받았어요. 근데 저도 서희 씨 의견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 다음에 입으려고 고이 모셔놨던 바지가 안 잠길 때 진짜 속상하고 놀랍기도 한데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꼭 오래 살을 빼서 입어야지 했는데 내년엔 더 안 맞더라고요. 그 옷장 안에 못 입고 있는 옷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정현 씨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저만의 그 체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전 몸무게 체중계로 잴 순 없고요. 무서워서 혼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가벼울 때가 있고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 몸이 무거우면은 살이 한 1, 2kg 쪘다는 거예요. 가벼워지면 빠졌다는 걸로 전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무거워서 떼야 되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무거웠어요, 몸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뭔가 다이어트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독 대표님이 말씀이 좀 없으시네요. 네, 저는 살을 쪄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3위 알아봤고요. 이어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인 게 나올 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2위가 과연 무엇을 차지했을지. 식단 조절. 식단 조절. 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넘치는 식욕을 참아야 된다는 건 저한테는 진짜 고문인데요. 굉장히 삶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다들 좀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는 편이세요? 저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게 제가 정확히 알아냈어요. 제가 살을 안 찌는 이유 또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아버님이 슈퍼마켓을 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음료수 뭐 콜라에서부터 사이다 다 먹고 또 저녁이면은 네. 또 뭐가 안 된다면 또 이렇게 술병에서 저희 아버님이 집에 술 먹는 쥐가 있다고 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경계성 당이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음료수를 끊었어요. 그리고 물만 먹었더니 정확히 한 3kg는 계속해서 빠지는 게 그 안에 그 청량음료에 어마어마한 당이 들어간 걸 맞아요. 몰랐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음료수만 줄여도 살 뺍니다. 저도 식욕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단 조절이 제일 어려운데 왜 밤늦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잖아요. 밤늦게 먹으면 살찌고 붓고 몸에 안 좋다는 걸 모두가 다 잘 아는데 꼭 못 참아가지고 11시에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다음날 피자를. 바로 녹화가 있는데 전날 12시에 피자를 시켜 먹고 그래서 다음날 퉁퉁 부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한 11시가 치킨이 가장 맛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대표님 그런 방법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끓여서 먹으면 살찐다 그래가지고 네. 꼭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크게. 예.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저희는 참아야 되는데 좋겠다, 대표님 진짜. 조심하시고 정현 씨는 좀 조심하는 네. 음식들이 있으세요? 마음은 조심하고 싶은데 저 먹는 것에 즐거움을 다고고 알아버려서 그냥 포기했어요. 네, 한때 우리 1일 1식이라고 하는 이 간헐적 단식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이게 공복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건강이나 또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다고 일본 의사가 좀 시도를 했던 방법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 일본의 나구모 요시모리라는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네. 뭐 말 그대로 1인 1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고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서 한 1, 2회 정도는 한 그 16시간 정도에서 24시간 정도를 금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단식을 말하는 건데 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이제 뭐 좀 그 직접 해보신 분들마다 조금 의견이 좀 상이한 그런 측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일 1식을 해도 살이 안 빠졌다라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 이유가 굶고 나니까 뭐 과자라던가 군것질을 좀 많이 하고 폭식을 하게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식탐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배가 고플 때는 식탐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우리 보통 식탐이 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들이? 저는 좀 젓가락을 안 놓기로 유명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어요. 배가 뭐 고프든 음식이 나왔던 안 나왔던 네. 계속 습관적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음식을 남기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음식을 남기면은 그날 밤에 너무 그게 생각이 나요. 아까워서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아까 더 먹었으면 지금 안 고팠을 수도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나요. 네. 저도 대학 오고부터 배가 막 터질 때까지 먹고 대학이 문제군요. 네, 진짜 대학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배불러도 꾸역꾸역 계속 먹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취준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다이어트법이잖아요. 그냥 미용에 관련된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으로 좀 몸매를 가꾸어서 취업 면접을 볼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준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다이어트법 베스트 5 2위까지 알아봤고요.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대망의 1위. 이렇게 하면 1위는요? 살을 뺄 수 있습니까? 짜잔. 운동. 아주 좋네요. 네, 운동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잖아요. 근데 헬스장 말로는 참 쉬운데 끊어놓고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사놓고 거의 대부분 빨래거리로 사용을 하지 않나 싶은데 보통 우리 출연하신 분들 평소에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이세요? 저도 꾸준히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약간 이제 걷기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가끔 이제 틈나면 집에서 저도 이제 러닝머신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타는 정도. 저희 동네에서 헬스클럽에서 저를 제일 VIP 고객으로 하는 게 지금 6년째 끊어놓고 안 가시니까. 샤워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도 안 가니까 원래 1인 2명이 안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애들 봐주고 올 때 해주는데 대신 이제 저는 그나마 운동을 안 해도 좋은 게 네. 제가 월 10에서 15회 기업 강연을 가는데 네. 이 동선이 보통 제가 2시간 강연하면요. 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청강생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다 네. 보니까 그것만 해도 10,000보가 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서현 씨나 정현 씨는요? 저도 원래 이번 방학 때 꼭 헬스장을 등록을 해야지 다짐을 했었는데 네. 지금 벌써 방학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미 끝나가지 않아요? 아직도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아, 내일은 꼭 가서 해야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거 싸게 사가세요. 저 운동 헬스를 했을 때 재수하는 동안에 한 4달 정도 했었는데요. 하니까 약간 기분 되게 좋아지고 좀 몸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해야 할 텐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지금 아주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고민 해결사를 빨리 모셔봐야겠죠. 카메라 감독님 아까 하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황 팀장님, 우리 황 PD님 오늘 유독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지금부터 아마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몸짱 스타계의 원조, 여성들의 워너비 몸매. 완벽한 바디라인을 가진 몸매 종결자입니다. 핫바디 모델 유승옥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머머머, 야. 얼굴 왜 빨개지셨어요? 네, 굉장히 되네요. 네. 야, 같은 여자가 봐도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세요. 와, 요즘 많이 바쁘신데도 저희 직업 방송은 꼭 출연을 네.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다면서요. 일단 직업 방송이란 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20대 초반에
사실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바도 부모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학과에 간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또 요즘에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건강미인이고 네. 또 남성분들도 좋아하는 건강미인인데 세계적인 대회인 머슬매니아에서 동양이 최초 5위인가요? 네, 제가 이게 국내 대회에서 상을 받아야지 해외 대회를 나갈 수 있어요. 세계 대회를 나갈 수 있는데 제가 국내 대회에서 정말 운이 좋게 2위를 해서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세계 대회 제가 커머셜 모델, 광고 모델 부분을 나갔는데 다행히도 또 운이 좋게 이렇게 5위를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좀 나가게 되면서 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번 나가보자 아니면 나는 좀 될 거야라고 좀 목표 의식을 갖고 나갔나요? 어땠나요? 제가 연기 잘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대회를 나가게 되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꿈이 여러 분야에 있어요. 뭐 모델로서의 꿈도 있고 연기자로서의 꿈도 있는데 일단 제가 세계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꿈이고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그 무대에 서는 게 꿈인데 일단 그 무대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 방송을 봤는데 몸매가 너무 핫하셔서 놀랐었는데요.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날씬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뭐 날씬 뚱뚱 이런 기준보다는 사실 지방이 많은 체질이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불고기란 라인 위주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날씬하고 뚱뚱하다는 기준보다는 제가 운동을 해서 조금 더 건강미 있고 제가 원하는 몸을 만들었다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승욱 씨 원래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잖아요. 미스코리아 출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모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소속사에 연기자로 캐스팅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연기자로 모델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는데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좀 골격이 제가 또 크다 보니까 좀 살을 많이 뺐으면 좋겠다. 좀 몸매를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살이는 또 골격이 있는 분들 제 안에도 좀 골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살이 쪄도 더 커 보일 수 있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지금도 항상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알고 겸손의 말씀.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키하고 실제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 사람 구속시키세요. 괜찮나요? 네, 이거는 뭐 방송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정확하게 172.6이고요. 몸무게는 58, 57에서 58 정도. 아니 키가 반대로- 저랑 비슷하네요. 대표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저는 키가 173. 아 솔직하게 예, 키- 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한 1cm 아니, 실제로 예, 지금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173이고 몸무게가 63. 많이 많으셨어요. 비슷하네요. 근데 또 요즘에 여성분들은 또 신체 사이즈 뭐 네네. 몇몇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SBS 네. 뭐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쟀을 때는 위에 35, 23.5, 36.5가 나왔는데 벌어졌나요? 제니얼이 네,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7.5에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나올 수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과 정말 피 흘리는 마음으로 최고의 노력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몸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피트니스 선수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비시즌기가 있고 시즌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을 빼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모델 하면은 좀 스키니하고 딱 마른 몸매가 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유승옥 씨 언니라고 해도 되나요? 언니는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는 딱 봤을 때 되게 탄탄하게 근육이 붙어 있는 되게 건강한 몸매를 갖고 계시는데 평소에 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평소에 발레이션이라고 제가 만든 운동이 있어요. 저랑 발레 선생님, PT 선생님이 만든 운동이 있는데 이 발레이션 운동을 평소에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레이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 시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이 없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바빠서 운동하시는 네. 그래서 제가 좀 적합하게 만든 건데 이런 의자에서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좀 몸매 라인을 만들기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발레이션 위주로 운동을 저처럼 항상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저는 사실 이 식단을 조절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식단 조절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식단이라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식욕이 정말 많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먹고 사는 드는데 게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식단 관리를 하는데 아침 저녁은 관리를 하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요요가 금방 오는 체질이고 하다 보니까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편이죠. 보통 밥 먹으면 여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배가 이렇게 뿔쑥 나오잖아요. 먹은 만큼. 유승옥 씨도 그런 배가 나오는 걸 경험하세요? 안 그러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저희 몸에서는 좀 볼 수 있지만 유승옥 씨 몸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아닙니다. 궁금해서. 먹으면 먹은 만큼 또 살로 이렇게 딱. 네. 아, 그만큼 또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매를 가꾸신 거네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조절도 하고 있어갖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데 또 물을 많이 먹으면 또 포만감도 들어서 덜 먹게 된다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한번 실험을 했었어요. 제가 또 여자들은 식욕이 땡길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밥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컵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양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폐물 배출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유승옥 씨께서 이 몸매 비결, 몸매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지 비법을 낱낱이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비법 주스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이 방송이 취준생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준비를 해왔는데 이 안에는 만드신 건가요? 네, 저랑 또 이거 만드시는 전문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 형식으로 하는 주스예요. 클렌즈 주스인데 여기 안에는 배추, 청포도, 레몬, 그리고 사과, 오렌지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들어있는 건 다 들어있는 거네. 네, 다 들어있는데 착즙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착즙기가 아니라 직접 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들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잖아요. 집중력과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이렇게 주스라서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맛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마시면 몸매가 바로 이렇게 싹. 어떻게 피디님 CG 어떻게 넣어주시나요, 저희?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술사인가요? 우리 왜냐면 네, 이거 하면 살이 빠지나요? 이렇게 운동하면 살이 빠지나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셔야지 모든 효과를 볼 어느 수 있기 정도 보통 때문에 해야지 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야지 그부터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준비를 살찌는 했는데 비법도 아세요? 네. 아니, 뭐 어떻게 저희 오빠가 정말 말랐었거든요. 아. 저랑은 좀 다른 몸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굉장히 말랐었는데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또 근육도 붙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몸이 좋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네요. 식욕이 운동을. 땡겨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이 드시고. 좀 근육을 만들면 그래도 탄탄해 그쵸. 보이면서 좀 두꺼워 보이는 네. 효과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감사합니다. 한 번씩 마셔보고 어떤지. 네. 향이 굉장히 야채 좋아요. 주스. 강한 네. 과일향 아니면 채소 주스 같은데. 네. 저는 좋아요. 그쵸, 맛있죠. 이게 네.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리 몸에? 일단 취준생들을 위한 주스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집중력을 좀 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도 좋은 네, 이렇게 성분으로 착즙해서 가지고 왔어요. 비타민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고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 졸음이 올 때 마시면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좀 시큼한 맛 때문에. 그럼 제가 맛은 유승옥 좋은데요? 씨가 준비한 이 해독 주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 주스? 클렌즈 주스. 그럼 딱 먹고 공부가 안 되는데 엄마 서울대 연대 고등학교 카이스트가 보인다네. 또 합격이 보인다네. 대기업. 네.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먹고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 생과일 주스에도 당분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음식이 좀 도움이 될까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요요가 와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제 식단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점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적정량. 많이는 아니고 좀 적당히. 네, 적정량 먹고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한 제가 또 아침에 바쁘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귀리죽이나 귀리죽에 뭐 닭가슴살 조금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과일 사과나 이런 클렌즈 주스로 네. 대신하고요.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싶은 거 적당량 먹고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야채랑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 같은 고기류를 좀 안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삼겹살 좋아하고요. 삼겹살 먹을 때도 저는 기름기를 좀 제거를 하고 이거- 살코기만? 아니면 휴지에다가 살코기만, 기름 이렇게 네. 눌러서 빼서 드세요? 네, 빼서 전 또 한 가지 물어보면은 네.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뭐 타고나는 것도 있겠는데 관리를 왜냐면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피부가 좋은 거 저도 뭐 한때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건조하거나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피부 관리법은 일단 물을 좀 많이 먹고요. 저는 좀 잠을 되도록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해요. 뭐 쉬는 날이라던가 네. 이럴 때는 수면 보충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저는 야채 그리고 건강한 식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식단에다가 충분한 잠. 네 그리고 좋은 화장품. 돈이 들어가는 저는 이상하게 밤 11시, 12시만 되면 먹을 게 그렇게 땡겨요. 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참으시... 당신은 소주만 끊었는데 학생. 네. 저도 어떻게 참으시는지. 네, 저도 11시 정도가 되면 그렇게 식욕이 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여기 앞에 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든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전 그럴 땐 양치를 합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그럼 군것질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하죠. 그래요? 저도 하죠. 그러면 그만큼 운동하시는 거예요? 뭐 배추? 저는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안 초콜릿 믿겨요. 좋아해서. 이게 가능해요? 저도 저 사람이에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먹는 것도 저도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적당량을 지키는 거죠. 뭐 너무 먹고 싶다고 식욕이 땡긴다고 해서 정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다기보다는 그냥 입만 살짝살짝 네, 축이는 정도로 많이 먹곤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슬슬 몸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취준생과 또 그 스트레스로 살이 찐다는 이 취준생 부모들을 위한 유승욱의 핫바디 따라잡기 첫 번째 팔뚝 만들기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레이션이라는 운동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취준생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장소, 시간,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운동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이렇게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통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몸치거든요. 근데 몸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스텝은 발을 움직일 건데요. 하나, 둘. 이게 끝이에요. 하나, 둘. 이게 끝이고요. 상체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하나 할 때 팔을 뒤로.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물병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밑부분이 펼쳐질 때 위로 올 수 있도록 네, 새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V자를 처음에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교차를 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새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팔이 올라갈 때 이 밑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이유가 팔의 뒤쪽. 네, 팔 뒷근육도 쓰고 이 뒷부분을 쪄주는 거예요. 하나 하면서 팔에 충분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버티신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 하나, 정현 씨. 둘. 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V자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서 셋. 같은 하나, 동작인데 다른 이렇게 다른 거.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재밌는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자를 활용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네. 제가 추천을 받을게요. 어떤 운동법을? 취준생이시죠? 네. 복부가 네, 돼요. 네, 복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의자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앉아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나와주신 상태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신 상태에서 왼쪽 지탱하는 발은 발목을 포인을 시켜주세요. 발을 포인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네, 그대로 손은 의자를 잡고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올려주실 때 최대한 복부에 힘을 주시고 최대한 만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오른쪽 다리 올린 다리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왼쪽 다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네, 오른쪽 다리에는 힘을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이때 발을 바닥에 찍는 게 아니라 그 상태 버티고 있는 힘으로 그대로 올라오시고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뭔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동작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 같습니다. 옆구리 같은 경우에도 좀. 네, 옆구리 운동법은 일단 앉아주신 상태에서 이것도 의자를 활용한 운동법이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앉은 상태로 왼쪽 다리는 네,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오른쪽 다리는 옆으로 쭉 벌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둥글게 모아주실 건데요. 이때 어깨는 내리신 상태에서 둥글게 물이 여기에 떨어졌을 때 또르르르르르 떨어질 수 있도록 요건 뭐 발레 동작이랑 네, 발레이션이에요. 발레. 네, 그 다음에 허리를 돌려주실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은 최대한 옆으로 최대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 내쉬면서 발끝까지 찍는다는 느낌으로 쥐어짜주세요. 후 진짜 하시면서. 발레 동작 같아요. 네, 둥글게 돌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후 내쉬면서 옆구리가 접힐 수 있도록 최대한 쥐어짜주세요. 쥐어짜면 되는 거죠? 네, 후 내쉬면서 이완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수축을 해주세요. 우와. 정현 씨 막 먼저 안 뚝뚝 소리가 내려가. 나죠, 몸에서 지금. 안 내려가. 둥글게. 네.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쥐어짜면 되는 거죠. 둥글게 네. 말아주신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최대한.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부만 하다가도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숨을 잘 쉬는 것만 해도 네. 사실 굉장히 심리적인 그렇죠. 압박감에서 해소가 스트레스가 좀 된다고 해소가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둥글게 말아주신 상태에서 네.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작을 좀 더 보고 싶은데 네. 우리 여학생들 특히 허벅지 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허벅지를 좀 날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허벅지를 날씬하게 하는 방법도 맞지만 사실 허벅지를 날씬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 엉덩이 힙업까지 되면 정말 좋잖아요. 와, 아니, 제가 얼마 최고네요. 전에 애플입을 원합니다. 남자 연예인들 봤는데 자꾸 힙 얘기를 하는데 야 너가 홍석천이냐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에 모든 건강의 남성미가 여성도 마찬가지 힙에 있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허벅지도 허벅지지만 이 힙도 같이 될 수 있는 운동, 좋습니다. 발레이션 운동법을 알려드릴 해봐야겠네. 건데요. 네, 일단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방금 복부 운동, 옆구리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앉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한쪽으로 틀어주신 상태에서 손은 의자 가운데를 잡아주신 상태로 그대로 반대쪽 손은 위에서 하늘에서 누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이때 발을 잘 보셔야 돼요.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시면서 힙 조인도 되면서 최대한 허벅지 내 힘으로 버텨주시고요. 앉지 마시고 그대로 살짝 띄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살짝 비명 소리와 함께 따라하시는 네. 모습이 막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연결돼 있어서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네.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시원하네요. 네.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떼주는 거예요. 발꿈치를요. 네, 뒤꿈치를. 뒤꿈치를. 그리고 힘드시다고 의자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오셨으면 다시 와. 이렇게 후. 와. 대표님 그쪽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하시면 화면에 못 같이 따라가실 것 나오니까요. 네. 안 올라가요. 예. 안 올라가실 예, 절대 예. 올라가실 거예요. 예. 제가 네. 알려드릴까요? 아야, 이거 저는 네, 이거 손을 의자 가운데 쪽에 두시고 살짝 걸터 앉아주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다음에 발을 붙여주시고요. 뒤꿈치를 같은 네, 하시면서 이 손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위로 쭉. 이렇게요? 네, 지금 의자가 바퀴가 달려서 이게 그런데 바퀴가 달려서. 박 대표님 약간 미국 춤추는 느낌. 저는 우리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네네. 게 왜 학생들 워낙 공부나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몸을 좀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 아, 좋네요. 네.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네, 손을 들어서 반대쪽 귀에 가져다 대신 상태에서 그대로 후 내쉬면서 최대한 목과 얼굴이 옆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네. 후 내쉬면서 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을 오, 되게 편안하네. 오른쪽에 가져다 대신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쭉 늘어준다는 느낌으로. 이건 앉아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손을 귀에. 네, 가져다 대신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와 목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후 내쉬면서. 어머, 아파. 시원할 것 같아요. 목 옆에가 굉장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취준생들 특히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좀 뻐근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 이런 동작하면 굉장히 오.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 네. 부분을 사실 굉장히 그냥 촬영을 오래 하더라도 목이 굉장히 뭉치잖아요. 네. 그럴 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목을 풀어주셨으면 그다음에 어깨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손을 어깨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렸을 때 팔꿈치가 어디로 떨어지세요? 아래. 아래인데 약간 뒤쪽으로요? 뒤에. 앞으로 지금 앞을 아. 보고 있죠, 팔꿈치가. 네. 그러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 밑으로 내려주시고. 근데 지금 뒤로 돌렸나요? 앞으로 돌렸나요? 뒤로요. 뒤로 돌렸죠. 이제는 앞으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질까요? 위로? 옆으로 떨어지죠. 양옆으로요? 옆으로 떨어졌을 때는 최대한 어깨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후 내쉬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네. 와. 이렇게 따라해보니까 몸이 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데, 와, 수고해주신 우리 유승욱 씨한테 일단은 박수 먼저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이렇게 잠깐을 해봤는데요. 아니 아내랑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막 귀찮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처가 애들을 일주일 데려갔던 그 편안함이 막 내면 여기가 천국 같다고 하는 게 잠깐만 해도 이렇게 되게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네. 이걸 잠깐만 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뭉칠 때가 있어요. 너무 어깨도 뭉치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해야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욱 씨를 보면 끊임없이 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드라마나 영화에도 또 출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한테 이런 점을 뭐 하면 좋겠다, 건강관리 이렇게 해라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영화를 중국에서 캐스팅이 돼서 네, 이렇게 촬영은 12월 달부터 들어가기로 했고요. 이제 한국에서 못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활동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바디메모라고 제가 조금 더 건강한 아름다움을 네,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저는 제 꿈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델로서 연기자로서 그리고 건강 전도사로서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지금은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한 발씩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에서 또 활동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중국에서도 이 건강미, 한국의 건강미를 좀 많이 알리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현 씨, 서희 씨 뭔가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 느끼셨어요? 일단 몸매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으로서 그리고 예비 취준생으로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 많이 됐고요. 유승욱 언니 뵌 게 너무 전 특별했어요. 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운동을 해야지 계속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알려주신 운동 틈틈이 해서 여행 가기 전까지 비키니 몸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랭킹쇼 자 위클리 공식 질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모두가 이미 지니고 있다. 모두가 이미 지니고 있다.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당당함. 네. 내가 나를 사랑했을 때 나오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고맙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조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신을 알고 도전하는 거다. 사실은 아까 우리 유승옥 씨가 나는 좀 체격이 커요. 또 먹으면 금방 지방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끝없는 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 취업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없이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또 일자리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면을 좀 많이 봐라. 그리고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들을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당신이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세계 배우 오드리 헵번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자선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한 이 오드리 헵번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